이제는 변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규칙이 적용이 안 돼서 항이 소거되기 때문에 변칙이 일어난다. 첫 번째 변칙 구조는 합차 공식. 항이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소거돼서 2개 항만 남죠. 두 번째 변칙은 3차에 대한 변칙이야. 원래 전개하면은 몇 개 나와야 되는데 6개 나와야 되는데 4개가 소거되고 2개만 남습니다. 맨 앞 것끼리 맨 뒤에 것끼리 곱한 맨 앞과 맨 뒤만 곱한 얘만 남아서 변칙이고, 세 번째 변칙이 얘는 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봐야 되는 거지. 요거 얘도 6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사라져. 그래서 2개만 남는데 맨 앞에 것끼리 맨 뒤에 것끼리 미안, 이거 더하기야. 이게 빼기고. 그래서 얘가 또 변칙에 들어가고, 네 번째 변칙이 4차에 대한 변칙인데 (2번) (3번에) 있는 뒤에 것끼리 곱해진. 그리고 이거는 또 명칭이 있어. 보기차식이라는 명칭을 써. 얘도 합차 공식이라는 명칭을 쓰듯이 얘도 보기차식이라는 명칭을 쓴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원래 9개 항이 나와야 되는데 9개 중에서 6개가 소거돼서 사라지고 3개만 남습니다. 그 남는 3개가 누구였느냐? 요거만 살아남아. 5번째 변칙이 가장 긴 거. 이게 끝이야. 3차인데 가장 긴 거.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12개, 18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살아남느냐? 4개만 살아남아.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 그 변칙은 요 5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변칙은 다 얘네들이 변형된 거예요. 아까 건 다 규칙이고 얘네들은 변칙이니까 얘네들은 따로 문제 풀 때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암기야. 요거는 암기야. 이 앞에 있는 규칙까지는 어떻게든 추론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확장되는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지만 곱셈 공식을 암기하는 부분은 딱 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풀면서 하다 보면 규칙이 적용되니까. 얘네는 규칙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암기하면서 가야 된다. 얘는 뭐 전개식의 이론을 써가지고 뭐 이것저것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얘는 구조적인 형태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이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나오는데 변형은 솔직히 말하면은 특수한 변형 외에는 그냥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곱셈 공식 변형을 외운다라는 것은 난 이해는 안 가. 특수한 변형 외에는. 그래서 그 변형법은 문제를 보면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해를 하는 거니까.
변형을 해봐라. 근데 내가 이제 변형을 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이게 주의점이에요. 대칭식과 교대식을 이용한 변형만 허용이 된다. 나머지 변형은 할 수는 있는데 무의미. 의미가 없어. 그럼 그 문제를 만약에 학교에서 냈다? 그럼 무의미한 변형을 낸 것뿐인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대칭식이란 말과 교대식이란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알아야 돼. 대칭식이란 말은 뭐냐면 임의의 두 문자를 교환했을 때 바뀌지 않는 식을 얘기를 해.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꿨어도 안 바뀌어. 자,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럼 얘는 A, B, C에 대한 2차식이잖니? 자, A, B 바꿔 써봐. 식 변하니? A 대신에 B, B 대신에 A 바꿔 써도 안 변하죠. B, C 바꿔 써도 안 변하고 C, A 바꿔 써도 안 변하지.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 F의 A, B, C. 그럼 A하고 B를 바꿔 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A, B를 바꾼 식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되느냐? 이렇게 쓰면은 A하고 C를 바꿔 쓴 거야. 그래도 같아야 돼. 뭐도 같아야 되느냐? B하고 C를 바꿔 써도 다 같아야 돼. 얘를 만족할 때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변형하는 이론들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BC, CA,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 B, C,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얘네들이 다 대칭식인 거예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변형식을 만들어내지. 그 이유가 대칭식을 이용한 변형이었구나. 대칭식에 대한 예제들. 그럼 교대식은 뭐냐? 임의의 두 문자를 교환했을 때 부호가 반대인 식을 교대식이라고 불러. A하고 B 바꿔 써봐. B-A. 그럼 위에 있는 식과 더하면 0 나오지. 그럼 더해서 0인 식이 부호가 반대된 거 맞니? 그래서 얘가 교대식. 얘를 F의 A, B라고 나타냈을 때 그럼 얘는 F의 B, A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교대식. 자, A제곱 B 빼기 C B제곱 C 빼기 A C제곱 A 빼기 B. 그럼 얘는 세 문자에 대한 식이니까 A, B, C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니? 자, 이 식을 이용해서 A하고 B를 바꿔 쓴 F의 B, A, C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A는 B로, A는 B로, B는 A로, B는 A로, A는 B로, A는 B로, B는 A로. 됐나요? 그럼
B제곱 A 빼기 C A제곱 C 빼기 B C제곱 B 빼기 A 되는 거 맞니? 자, 한번 볼까? 얘랑 얘 더하면 얼마 나와? 0. 0. B제곱 C 보이나요? C 빼기 A 보이나요? B제곱에 A 빼기 C 보이나요? 더하면 또 0 나오네요. 맞아? A제곱에 B 빼기 C A제곱에 C 빼기 B 더하면 또 0 나오네요. 그럼 얘랑 얘는 부호가 어떤 거야? 반대지.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교대식. 이해됐어? 1차 교대식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2차도 교대식이 있을까? 저기 있어, 저기. A하고 B 바꿔 써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면 어떻게 돼? 0. 그치? 부호가 반대가 됐지. 교대식. A, B 바꿔 쓰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교대식. 이해됐나요? 잘 봐. 교대식이지? 이거 무슨 식이야? 얘만. 저 둘 중에 하나야. 대칭식. 그지? 이건 무슨 식이야? 대칭식. 응? 아니지. 교대식. A, B 바꿔 써봐. 그럼 B 응. 빼기 A 되잖아. 네. 그럼 부호가 바뀌었잖아. A, B 바꿔 써봐. B 더하기 A니까 부호 안 바뀌었잖아. 똑같잖아. 그럼 얘는 무슨 식이야? 교대식. 교대식. 대칭식과 교대식을 곱했어. 무슨 식 됐어? 교대식. 교대식 됐어. 대칭식은 너네들이 부호로 보면 플러스 개념이야. 교대식은 마이너스 개념이야. 대칭식은 플러스 개념이고 교대식은 마이너스 개념이야. 교대식은 마이너스 개념이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했어. 뭐 돼? 마이너스. 그럼 교대식끼리 두 번 곱하면 무슨 식 될까? 대칭식. 대칭식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교대식과 대칭식의 관계로 다 변형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식이야? 대칭식. 자, 여기에서 A, B 바꿔 써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무슨 식이야? 대칭식. 아, 얘 대칭식이고 얘 대칭식이야. 얘 무슨 식이야? 대칭식. A, B 바꿔 써도 똑같으니까. 대칭식은 플러스 개념이니까. 플러스끼리 곱하면 플러스 된다. 자, 이거 무슨 식이야? 교대식. 교대식. 얘는 무슨 식이야? 대칭식. 대칭식. 얘는 무슨 식이야? 교대식. 무슨 식일까? 대칭식. 얘 무슨 식일까? 대칭식. 얘 무슨 식일까? 대칭식. 내가 왜 교대식과 대칭식으로의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겠어? 너네가 쓰는 곱셈 공식 자체가 다 대칭식과 교대식 관계에 대한 얘기야. 그 외의 식은 안 써. 그걸 쓰는 거는 그냥 너네들한테 귀찮게 만들려는 거야. 자, A 빼기 B 더하기 C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전개하래. 그럼 얘는 대칭식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식구조로 바꿔야 돼. A 더하기 C 빼기 B랑 A 더하기 C 더하기 B랑. 그래서 치환이 되는 거지. T 빼기 B, T 더하기 B. 그럼 얘는 무슨 식이야? 교대식. 얘는 무슨 식이야? 대칭식. 근데 얘는 무슨 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변형하려는 목적 자체가 대칭식과 교대식을 이용한 변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대식과 대칭식이 됐으니까 전개를 했을 때 새로운 교대식이 만들어지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변형할 때는 항상 대칭식과 교대식 관계를 이용한 변형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셨나? 이건 좀 정리를 해둬야 돼. 깊게 알 필요는 없어. 알겠지?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이런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던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생각했나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이 차 대칭식이 있어. 그럼 얘가 몇 차의 곱으로 쪼개지겠지? 1차, 1차. 그치? 그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대칭식일까 교대식일까? 얘가 대칭식이면 얘는 대칭식. 그치? 얘가 교대식이면 대칭식. 진짜? 교대식은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아, 교대식. 그치? 대칭식이면 대칭식, 교대식이면 교대식. 자, 2차 교대식이 있어. 그랬더니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얘네들은 누구일까? 대칭식, 교대식. 그지? 하나는 대칭식이고 하나는 교대식일 수밖에 없겠지. 자, 3차 대칭식이 있어. 근데 얘가 1차 3개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래. 그럼 이 3개는 뭐여야 될까? 3개 모두 대칭식. 대칭식이거나 개가 2개가 교대식이거나. 이해됐어?
3차 교대식이 있어. 근데 얘가 1차 3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래. 그럼 얘네들 중에는 대칭식만으로 표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치? 그럼 반드시 교대식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지. 2차 교대식에도 하나는 무조건 교대식이지. 3차 교대식에도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교대식이지. 이해됐어? 자,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이론이 숨어있어. 교대식에는 반드시 뭐가 인수로 들어있다? 교대식은 뭐로 인수분해 된다? 교대식. 교대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해됐어? 교대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교대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해됐어? 아까 썼던 거야. 지금 뭐 곱셈공식 하는 거지만 인수분해까지 확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교대식이었거든. 됐나요? 근데 몇 차야? 3차. 3차거든. 그럼 제 인수분해 하면 교대식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할 때는 너네들이 그 과정으로 보면은 한 개 남기고 나머지 전개하는 거거든. 과정으로 볼게. a제곱에 b 빼기 c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우선 전개합니다. b제곱 c 빼기 ab 제곱 c제곱 a 빼기 bc 제곱. 한 개를 남겼던 이유는 뭐야? 얘가 공통이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쟤를 남겨뒀던 거야. b 빼기 c가 공통이 되도록 나머지 걸 정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묶으면 b 빼기 c가 나와. 그럼 얘네 둘에서 b 빼기 c가 나오면 딱 좋겠지. 기대하고 가는 거야. 자, 노란색에서 b, c 묶어내면 b 빼기 c가 남고요. 파란색에서 마이너스 a 묶어내면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b 더하기 c와 b 빼기 c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체 공통에 뭐가 잡혀서 기대한 대로 b 빼기 c가 잡혔어. 그럼 남은 게 누구야? a제곱과 bc와 마이너스 a에 b 더하기 c가 남아있죠. 자,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지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전체 식을 보면 a 입장에서는 몇 차니? 2차. b 입장에서 보면 b 기준으로 보면 몇 차야? 1차. 그죠? c 기준으로 보면 1차.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정리했어. a제곱 빼기 b 더하기 c의 a 더하기 bc. 그럼 누구 기준으로 정리한 거야?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A. 그치? 그럼 차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정리한 거야. b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그럼 b에 대한 1차니까 b 있는 게 얘네 둘 맞아요? 네. 그럼 b 빼기 a 보여요? 됐나요? C 빼기 A. 아니 c 빼기 a 미안. 그 다음에 상수는 a제곱 빼기 ac 보여? 네. 그럼 a 못 보내도 되겠지? 네. 그럼 a 빼기 c가 남네? 됐나요? 네. 자, 얘 인수분해 보여? 네. a를 x로 보면 a, a, b, c 나눠갖고 대각선 곱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보이니까 다행이지. 안 보이면 이 공통인수 보여? 네. 누구? C 빼기 A. 이해됐어? c 빼기 a 공통이잖아. 그 앞에서 b 남고 빼기 a 남죠? 네.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는 게 편할까? 이걸 인수분해하는 게 편할까? 너네는 공식을 아니까 이게 편한 거 같지?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포인트가 뭐야? 높은 차수보다는 뭐에 대해서 정리해라? 많은 차. 낮은 차수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게 핵심인 거야.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정리하면 얘는 항이 몇 개인데? 세 3개. 얘는 항이 몇 개인데? 두 개. 2개. 항이 줄어드니까 공통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 공통이 더 쉽게 보여. 이해됐어? 그래서 낮은 차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공통인수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한 이론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묶어내봤어. 그럼 인수분해까지 됐어. 기왕이면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b로 됐어? 그 다음에는 얘 b 빼기 c, 마지막으로 c 빼기 a 하고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a, b, c 순환형으로 정리하면. 여기까지 됐지? 자, 잘 봐. 교대식이야. 문자가 몇 개니? 세 개. A, B, C 3개지. 그럼 이 교대식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A, B, C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 최간 교대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 B, C에 대한 최강 교대식. 교대식이지. 교대식입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니. 얘는 대칭식이고 얘가 교대식이지. 자, 얘는 교대식인데 어떤 문자에 대한? A, B에 대한 교대식이야. 그럼 A, B에 대한 교대식에서 최간 교대식이라는 게 있어. 그게 누구냐? A 빼기 B. 포인트는 뭐냐? 교대식은 최간 교대식들을 모두 인수로 갖는다. 교대식은 최강 교대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인수로 들어있다. 교대식이거든? 문자 몇 개에 대한? 두 개. A, B에 대한 교대식. A, B에 대한 교대식의 최강 교대식은 누구? A 빼기 B. A, B에 대한 최강 교대식은 A 빼기 B. 1차 교대식을 그냥 최강 교대식이라고 얘기해. 얘가 뭐로 들어있다? 인수로 들어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반드시 뭐는 들어있어? 얘는 무조건 들어있어. 근데 얘가 교대식이잖아. 네. 얘도 교대식이잖아. 네. 그럼 얘는 무슨 식이어야 돼? 대칭. 대칭식이어야 돼. 근데 몇 차여야 돼? 2차. 2차여야 돼.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것 뿐인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자, 다시 봐. 문자 3개야. 문자 3개에 대한 최강 교대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환형으로 쓰는 걸 원해. 이 3개를 A, B, C에 대한 최강 교대식이라고 불러. 그럼 아까 뭐였어? 교대식은 최강 교대식들을 인수랑. 모두 인수로 갖고 있다.
이해되니? 괜찮겠어? 이건 소수형으로 그냥 직접 풀어도 오래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치? 자, 몇 차야? 3차. 응. 4차. 그렇지. 문자가 4개씩 곱해진 항들이니까 4차야. 얘도 교대식입니다. 두 문자를 바꿔 써보면은 아까처럼 결과가 나와. 얘도 교대식이야. 근데 문자가 몇 개야 돼? 4개. 응? 진짜? 3개. 3개지. 그럼 얘 최강 교대식은 누구야?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3개가 나오겠지. 그럼 저 최강 교대식이 무조건 뭐라고? 인수. 인수로 들어있더라고. 자, 얘 교대식이야. 교대식. 그랬더니 얘 안에는 무조건 이 3개는 들어있고 봐야 돼. 근데 이 3개가 다 교대식 맞니? 네. 근데 여기까지는 몇 차니? 3차. 근데 차수 동률의 규칙에 의해서 몇 차식이 곱해져야 돼? 네. 몇 차식이 곱해져야 돼? 1차. 1차식이 곱해져야 되지? 근데 얘는 무슨 식이야? 대칭식. 그죠? 왜? 교대식은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진 상태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또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대칭식이지. 문자 몇 개야 돼요? 3개. A, B, C 세 문자에 대한 1차 대칭식이야.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럼 이제 부호만 처리해주면 돼. 교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다 변칙이 생겨. 교대식이 홀수계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해볼까? 뭐 나오니?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다시 플러스. 플러스 A A 세제곱 C. C 항 찾아봐. 여기 있지. 네. 그럼 부호가 어때? 반대. 반대지. 그럼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인수분해 끝.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안 하면 저렇게 해야 돼. 되게 오래 걸려. 한번 해봐 직접. 왜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서술하는 과정.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근데 서술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지? 자, 문제는 뭐야?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10분 정도 걸려. 그럼 다른 거 푸는 게 낫지 않아? 풀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니? 근데 그거를 컨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서술하는데 뭐 2, 3분밖에 안 걸려. 그럼 하는 게 맞지. 근데 2, 3분 만에 이거를 서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나와 있어. 어찌됐든 식을 어느 정도는 좀 추론하는 게 좀 더 빨라지지 않냐는 거야. 대칭식과 교대식의 관계를 이용한 변형이니까 결과 추론이 조금 더 쉽지 않냐. 근데 저런 문제를 내면 안 돼 원래.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문은 안 내. 희한하게 상문은 저런 걸 안 내. 예전엔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 근데 다른 학교들은 간간히 내. 저거는 자주 나와.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 근데 식구조를 봤을 때 이게 대칭식 구조나 교대식 구조면 어떻게 변형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가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런 설명은 뭐 꼭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 왜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이 100%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수학을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알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진짜 어려워할 설명인가? 난 그게 물음표였던 거지. 이 정도가 어렵다 그러면은 원래는 고등학교 과정에 편입이 되면 아직은 안 돼요.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이런 설명하고 있어. 미친 거지. 중1 아직 문자화식 배우고 있는 애들한테 이런 설명하면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오는 단계에서 이런 설명을 어려워한다? 그냥 저는 수학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단편적으로만 수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는 게 맞다.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지워도 괜찮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뭐 직접 나눗셈은 특별한 게 없는데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항등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그거는 너네들한테 분수식을 바꾸기 위한 변형법에서 필요해. 다항식을 나누는 과정은 다항식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fx를 그냥 다른 걸로 쓰자. ax를 b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이거 할 때는 이제 최고차수 소거법을 쓰잖아. 최고차수를 맞춰가지고 계속 빼주는 방식. 맞니? 기억나죠? 설명 안 해도 되지? 얘기해봐. 해주셔야죠. 자, 2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뭐로 나누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으로 나누자. 그럼 지금 얘 최고차가 누구야? 2x 4제곱이지? 그럼 얘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면 2x 4제곱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질문인 거지. 그럼 몇 차 곱해야 돼? 2차 곱하니까 2x 제곱 곱하면 2x 4제곱이 만들어지잖아. 다른 것도 그냥 쭉 나오는 것 뿐이지.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소거가 되는 거지. 그게 최고차수 소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항식의 나눗셈은 직접 나누는 방법. 이 방식은 최고차항 소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빼주면 얘는 이게 남잖아. 단독항이니까. 2차 빼주니까 3x제곱 남을 거고 얘네들은 단독항들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는 몇 차가 최고차수가 됐어? 3차가 최고차수가 됐어. 그럼 뭘 만들어내야 돼? 4x 세제곱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앞에다가 얘에다가 뭐 곱해주는 거야? 4x를 곱해서 4x 세제곱을 만들어주고 근데 얘 외에도 나머지 항들이 잡히는데 마이너스 8x 제곱과 12x가 잡히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최고차항 소거가 되고요. 이제는 빼주면 5x 제곱 남고 마이너스 17x와 더하기 단독항 1이 남을 거야. 그럼 이번엔 또 최고차항이 5x 제곱이니까 5x 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5만 곱하면 되는 거였고, 그럼 5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x와 더하기 15가 되고 빼주면 최고차 항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7x와 마이너스 14가 남는다. 그럼 더 이상 최고차 항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목, 얘를 보고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얘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QX는 몰랐는데 QX를 구한 거고 RX도 몰랐는데 RX도 구한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눗셈의 검산식. 검산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나눗셈의 목적, 검산식으로 표현하자. 그럼 검산식으로 표현했는데 얘 무슨 식이 됐어? 등식이 됐지. 등식의 종류는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 등식은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맞습니다. 항등식이에요.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럼 이제 쟤를 항등식의 풀이법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가 있다는 이론인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1차원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검산식으로 표현했을 때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을 적용이 가능하다. 항등식 이론을 적용이 가능하다. 저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목적은 저거죠.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이니까.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요거죠. AX를 뭐로 나눴니? BX로 나누었지. 그랬더니 몫이 QX인 거고 나머지가 RX인 거 맞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구한 거고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근데 요 개념이 이거 아니야? 맞니? 분수식 개념 아니냐 이거지. 얘랑 얘를 나눴는데 몫이 생겼어. 그럼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AX라는 애를 뭐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어?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뭘까? 따로따로 쓰기 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형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변형된 할 이유는 뭐냐? 얘 차수가 얘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또는 같기 때문에 그래. 분자가 더 커서 그래. 자, 5분의 12 무슨 분수라고 불러? 가분수. 걔를 어떻게 바꿔서 썼지? 대분수. 그치? 2와 5분의 2. 결과적으로 뭐야? 2 더하기 5분의 2.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 2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5분의 2라는 숫자로 바꿔서 보고 싶은 거야. 걔는 무슨 분수? 5분의 2. 5분의 12는 가분수. 2와 5분의 2는 대분수. 5분의 2만 보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무슨 분수? 진분수.
기억나죠? 초등학교 시절 됐습니까? 자, 분자 차수가 높아 또는 같아. 그럼 나눴을 때 몫이 생긴다야. 그럼 몫을 분리해서 쓰면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지. 이해돼? 분모 차수가 더 커지잖아. 그래 보기가 더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바꾸려는 게 두 번째 목적이야. 이해됐어? 나눗셈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의 목적은 검산식으로 표현했을 때 항등식이 된다라는 첫 번째 이론. 그래서 항등식의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공통수학 2에서 이제 유리식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그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나눗셈을 이용해서 진분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변형법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뭐 이 외에도 뭐 개념들이 있기는 한데 그 외의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쓸데가 없고